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양소영 회계사하고요. 오늘은 요 과목별 학습 전략 세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먼저 세법의 저의 강의 목표부터 알려드릴게요. 저는 강의를 할 때 암기는 쉽게 그리고 이해는 편하게 그렇게 시켜드릴 거예요. 뭐 암기 같은 경우에는 요거는 네가 하는 게 아니지 않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스스로 해야 되는 것이고 제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어떻게 쉽게 해줄 거냐 그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는데 암기 같은 경우에 제가 되게 앞글자 같은 거 두 문자 잘 따요. 그래서 뭐 북한 병장, 뭐 가구 할매, 가구 할배 뭐 그런 웃긴 앞글자들이 있거든요. 한 번만 딱 들어도 금방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딱 박혀가지고 절대 잊혀지지 않는 그런 앞글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암기를 쉽게 그렇게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이해는 편하게. 우리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그렇게 이해가 어렵지는 않아요. 양이 많다 뿐이지 내용 자체가 너무 복잡하고 이해하기 어렵고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차근차근 이해를 편하게 시켜 드릴 거니까요. 걱정하지 마시라고 당부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적을 먼저 알아야겠죠. 우리 회계사 시험하고요. 세무사 시험의 출제 경향부터 알아보도록 하죠. 먼저 공인 회계사 시험의 출제 경향이에요. 1차 시험 기준으로 알려드릴게요. 1차 시험에는 세법 문제가 40문제가 나오는데요. 여러 가지 세목이 아주 골고루 출제되고 있습니다. 법인세법이 보시면 14문제, 법인세법이 가장 많죠. 그 다음에 소득세법이 10문제, 법인세법이 가장 많고 부가가치세가 8문제, 국세기본법 5문제, 상증세법 2문제, 지방세법이 1문제 출제되고 있어요. 골고루 잘 하셔야지만 꽈락을 넘기고요. 꽈락을 넘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합격을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골고루 공부를 좀 잘해 주셔야 돼요. 특히나 이제 법인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이게 가장 중요한 세목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출제 문항 수도 많고요. 2차 시험에도 나오는 세목이다 보니까 요 법소부를 중점적으로 공부를 잘해 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막판에는 국세기본법이라든지 상증세, 지방세도 조금 더 해주셔야지만 과락을 넘기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 강조를 좀 드릴게요. 여기 공인회계사고요. 그리고 공인회계사 시험에 출제 문항 40문제 중에서 계산형하고 이론형 어떤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지 좀 살펴보면요. 이론형하고 계산형이 거의 반반이에요. 출제되는 경향을 좀 보면 항상 거의 뭐 한 문제 정도는 차이가 날 수가 있겠지만 요 계산 어떻게 보면은 이제 계산기를 두드려야 되는 그런 문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 계산형은 2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요. 이론형도 20문제, 뭐 말문제라고 부르는 거 있죠. 그게 20문제, 그래서 반반 정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세무사 시험 좀 알려드리죠. 자,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출제가 되는 세목 자체가 조금 차이가 나요. 일단 법소부는 공통된 세목이라고 보시면 돼요. 법인세법,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똑같죠. 여기 국세기본법까지도 똑같아요. 그런데 국세징수법, 국조법, 조세범 처벌법 요 국조법은 국제조세 조정에 관한 법률인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국조법이라고 적었고요. 요 조처법도 조세범 처벌법을 얘기하는 건데 길어서 이렇게 짧게 적은 겁니다. 이렇게 보시면 법인세법이 우리 회계사 시험보다는 조금 적죠. 회계사 시험에는 14문제가 출제가 되는 반면에 세무사 1차 시험에는요. 법인세가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어요. 소득세도 10문제, 부가가치세 8문제, 기타 세법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요. 요거 국세기본법부터 조세범 처벌법까지를 제가 기타 세법이라고 부르는데 요게 12문제나 출제되고 있어가지고요. 우리 공인회계사 시험에서는 8문제 출제가 돼가지고 40문제 중에서 출제 비중이 한 20% 정도 되는데요. 세무사 시험 같은 경우에는 40문제 중에서 12문제나 출제되고 있어서 우리 세무사 시험에서는 기타 세법이 차지하는 출제 비중이 되게 커요. 30% 정도죠. 그래서 요거를 막판에는 잘해 주셔야지만 좋은 점수를 얻고 합격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 세무사고요. 그리고 계산형하고 이론형 또 보도록 하죠.
자, 세무사 시험은 법인세 출제되는 비중이 좀 적다 보니까 계산형 문제가 출제되는 비중이 조금 적어요. 계산형이 14문제 정도. 요게 좀 적죠? 그게 법인세 세목이 적게 나와서 그런 거고요. 이론형이 많아요. 이게 기타 세법이 또 다 말문제다 보니까 말문제 비중이 회계사 시험에 비해서는 세무사 시험이 좀 더 높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출제되는 뭐 난이도 이런 거는 회계사 시험이나 세무사 시험이나 거의 뭐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뭐 그렇게 차이 나는 부분은 없고요. 출제되는 문제 유형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커리큘럼, 강의 커리큘럼을 알려드리도록 하죠. 자, 강의 먼저 1차 커리큘럼이고요. 세법은 회계사하고 세무사 시험에 법소부는 일단 공통된 과정이고요. 뭐 국세기본법도 공통되기도 하죠. 그래서 거의 뭐 비슷하게 출제가 되고 있고 난이도도 비슷하다 보니까 세법은 뭐 회계사 거, 세무사 거 이걸 가리지 않고요. 회계사, 세무사 공통 과정이 바로 세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른 과목하고는 달라요. 다른 과목은 조금 회계사하고 세무사 시험의 난이도 차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세법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사 거를 수강을 하셔도 상관이 없고 세무사 거를 수강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내용이 같습니다. 회계사 공부하는데 세무사 거 수강해도 되나요? 라고 저한테 질문 많이 하시거든요. 세무사 거 들으셔도 상관이 없고요. 세무사 공부하는데 회계사 거 들어도 되나요? 당연히 됩니다. 공통 과정이니까 요거는 아무거나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먼저 회계 원리부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세법 중에서 법인세법이라는 세목이 회계하고 관련되어 있어요. 그래서 회계를 조금 알아야지만 법인세법을 이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회계 원리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법 입문 과정이라고 해서 요걸 수강을 하셔야 돼요. 요건 기초 과정이고요. 요걸 수강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 기본이죠. 근데 세법 기본을 또 듣기 전에 법인세법이 아무래도 회계하고 관련되어 있다 보니까 항상 기본 종합반에서는 재무회계가 시간표가 제일 먼저 나와요. 재무회계를 먼저 수강을 하시고 그 다음에 세법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세법은 선행되는 과목이 있는 거죠. 회계가 선행이 되는 겁니다. 이걸 먼저 수강을 하고 나서 세법을 좀 수강을 해주셔야 된다는 거, 그거 주의할 부분이고요. 세법 기본 강의를 듣고 나서는요. 그 다음에는 이제 1차 시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심화 과정을 많이 듣죠. 세법 심화 과정, 심화 세무회계라고 해가지고 요게 어떻게 보면 세무회계인데 동차 세무회계보다는 조금 난이도가 낮은 문제들 그거 위주로 풀이를 하고 기본 과정에서 했던 거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거의 1.5차 수준이라고 부르거든요. 1.5차라는 것이 이게 뭐냐면 1.5차가 2차까지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또 1차는 내가 공부를 좀 했으니까 지금 시간이 좀 있을 때 약간은 심화적인 그런 내용을 좀 더 공부를 하자.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1.5차, 1차하고 2차 중간 정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요 심화 강의를 듣고 나서 그 다음에 1차 시험이 임박한 시점에는 객관식 세법 요걸 통해서 1차 객관식 문제들 그걸 풀이하는 과정이죠. 요걸 통해서 1차 시험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심화 과정이 1.5차라고 하더라도 이게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또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심화 강의는요. 요거는 옵션이에요. 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건 아니라 가지고 이건 옵션이라서 요건 건너뛰고 바로 객관식 세법으로 진행을 하셔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거 심화 강의가 부담스럽다면요. 그때는 제가 어떤 커리큘럼을 만들었냐면 이런 과정이 있어요. 미니세법 특강이라고 해서 요거는 제가 개설한 이유가 기본 강의를 듣고요. 심화 강의를 들으려고 하니까 실력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세법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기본 강의를 제대로 안 들었어요. 이런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심화 과정이 부담스럽다면 그때는 들을 수 있는 과정이 하나는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요 기본 과정을 듣고 그거에 대한 복습 강의가 미니세법 특강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니세법 특강에서는 기본 과정에서 했던 거 그거를 한 번 더 복습을 하는 그런 강의인 거죠.
이렇게 복습을 좀 도와드리는 그런 과정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새로운 과정인데 이건 심화가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객관식으로 바로 가자니 시간이 조금 남을 것 같다라고 하면 그 시간 동안에 이렇게 기본 과정을 한 번 더 듣는 게 좋다는 거죠. 세법이 양이 많다 보니까 시발성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한 번 더 리뷰를 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복습을 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개설한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객관식 세법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듣자니 또 강의 시수가 너무 많아서 힘들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개개인별도 당연히 그 상황이라든지 수준이 다르거든요. 강의도 마찬가지로 그런 개개인이 다양하듯이 강의도 다양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객관식 세법은 좀 어떻게 보면은 정석으로 공부하시는 분들 요거 들으시면 되겠고요. 나는 좀 시간이 부족해서 강의는 좀 짧게 듣고 내가 혼자 복습을 좀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마지막 특강 같은 거를 좀 들으시면 좋아요. 그래서 어떤 특강이 있냐면 말문제 특강 이런 게 또 있습니다. 회계사 시험이든 세무사 시험이든 반 이상은 말문제로 출제가 되거든요. 말문제만 잘 하셔도 점수가 좋아서 합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문제 특강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타 세법 특강, 이게 회계사 시험에도 20% 정도의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요. 그리고 세무사 시험에는 30% 비중으로 출제가 되는 부분이 기타 세법이에요. 기타 세법 특강을 또 파이널 특강으로 하니까요. 요것도 필요하실 때 들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2차 커리큘럼 보도록 하죠. 2차 커리큘럼 같은 경우에는요. 뭐 요거는 심플해요. 일단 1차를 패스를 하셨으니까요. 어느 정도 실력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동차 세무회계 강의를 수강을 해서 2차 패스, 동차로 그렇게 하실 수도 있겠고, 근데 일반적으로 동차는 많이 어렵죠. 세법이 동차생들이 합격하기가 가장 어려운 세목이기도 합니다. 과목이기도 해요. 그렇다 보니까 동차는 좀 어렵고요. 동차에서 만약에 실패를 했다라고 하면요. 그땐 유예 세무회계 그런 강의로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도 특강이 있거든요. 특강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유예생들 같은 경우에는 동차 세무회계를 한번 들었죠. 근데 또다시 동차 세무회계 강의를 듣기에는 강의 시수가 너무 길어서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요. 혼자서 책 보면서 문제 풀면서 그렇게 학습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어떤 특강이 있냐면 조금 짧게 단기간 내에 요 세법을 한 번 더 리뷰를 하는 그런 강의가 세무회계 빈출 특강이라고 해서 요거는 단기간 내에 세법 이론을 빠르게 정리하는 특강이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압축 특강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GS 특강이 있습니다. GS 같은 경우에는 세법 모의고사를 한번 쳐보는 거예요. 세법 모의고사를 다 같이 모여가지고 쳐보면 내 위치가 어느 정도인지, 내 점수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어가지고 합격을 할 건지 불합격을 할 건지 그런 것도 감을 잡을 수가 있겠죠. 이런 특강들이 또 존재하는 거고요. 이제 넘어가서 학습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죠. 자, 가장 효율적인 복습 방법은, 자, 제가 보기를 좀 드릴게요. 보기는요, 첫 번째 보기, 복습은 복습 동영상으로 한다. 두 번째 보기, 피곤하니까 일단 자고 맑은 정신으로 내일 복습한다. 뭐 대부분은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리고 세 번째 보기는 뭐냐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낮술을 일단 한잔 하고 일단 알코올이 좀 필요하다라는 거죠. 알코올을 좀 하고 복습을 한다. 네 번째 보기는요, 수업을 듣고 그날 바로 복습한다. 자, 어떤 게 가장 효율적인 복습 방법일까요? 정답은 나와 있죠. 현명하신 수험생이라면 당연히 4번을 선택을 했겠죠. 수업 듣고 그날 바로 복습을 해줘야 돼요. 이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말이 쉽지 행동으로 옮기기는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놀고 싶기도 하고 TV 보고 싶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바로 복습하는 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인데 이걸 매일매일 숙제처럼 해나가면 실력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세법 같은 경우 휘발성이 강하기 때문에 계속 강화를 좀 해줘야 돼요. 복습을 여러 번 해가지고 머릿속에 꽉 잡고 있어야지만 이게 장기간의 기억으로 넘어가서 이게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안 잊혀지거든요. 안 그러고 그냥 대충대충 복습하고 넘어갔다라고 하면요, 금방 잊혀져요. 일주일이면 세법 다 까먹어요. 초기화가 되거든요. 초기화를 시키지 않으려면요, 바로바로 복습을 좀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요거는 절대 안 돼요. 여러분들이
요 복습 동영상을 제공을 하면 이걸 자꾸 보려고 또 하고, 동영상으로 강의를 수강하시면 동영상을 막 2번 플레이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강의를 듣는데, 요 2번 듣고 3번 듣고 하는 것은 시간 낭비거든요. 일단 기본 강의에서는 여러 가지 용어 정리 그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요 용어 정리를 좀 하고 천천히 찬찬히 내용을 이해를 시켜 드리는 건데, 그런 거는 이미 한 번만 들으면 이해가 되는 부분이라 가지고 또다시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책으로 복습을 하면요, 강의를 2번, 3번 듣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2배 또는 3배 정도 빠르게 복습을 완료를 하실 수가 있어요. 우리 시험의 특성이 과목이 너무 많고 공부할 양이 많다는 거죠. 3번만 공부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재무 회계라든지 원가라든지 그런 것들도 다 공부할 시간을 마련을 하려면요, 그때는 절대 복습 동영상으로 공부를 하시면 안 돼요. 동영상 강의만 계속 듣고 있으면 안 되고요. 여러분들이 소화를 하려면요, 한번 써보고 그리고 또 한 번 더 읽어보고 그런 식으로 책으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기억에도 오래 남고요, 자기 있게 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넘어가서 추천 복습 방법입니다. 자, 복습은요,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냐면요, 제가 추천하는 거, 강력 추천, 백지 쓰기. 백지 쓰기가 뭐냐면 백지에다 대고 한번 강의 때 내가 들었던 내용들 한번 써보는 거예요. 목차를 쓰셔도 되는 거고요, 안 보고 쓰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안 보고 노력을 해서 인출하려고 노력을 해가지고 써보면요, 그럼 기억이 되게 오래 남거든요. 일단 요게 뭐 안 보고 쓰기가 어렵다라고 하면요, 보고 한번 쓰세요. 책을 보고 한번 중요하다고 강의 시에 뭐 제가 언급한 것들 그런 것들을 써보는 거예요. 그거를 요 책을 보고 한번 써보시고요, 그 다음에 책을 덮고 다시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똑같이 적을 수 있는지 인출할 수 있는지 그런 식으로 쓰는 것이 되게 중요하고요. 한번 떠올리면 그때는 머릿속에 기억에 확 남아가지고 이게 장기간 동안 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수험 기간이 되게 길죠. 그렇다 보니까 장기간 동안 기억하는 게 정말로 중요해요. 세법은 희발성이 엄청 강하다고 하죠. 그래서 백지 쓰기를 강력하게 추천을 합니다. 한번 책 보고 써보시고 그 다음에는 안 보고, 반드시 안 보고 한번 써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같은 맥락인데, 내가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한다, 쓰는 건 노가다니까 손 아프고 힘들다라고 하면요, 그때는 내가 말하는 게 좋으면 친구에게 공부한 내용을 설명해 주기, 강의를 하듯이 그렇게 하면요, 그것도 자기가 말을 하면서 논리를 생각하고 인출하면서 기억에 좀 더 남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쓰는 거 별로 안 좋아하시면 설명을 해주는 것도 괜찮고요, 친구하고 이렇게 스터디를 하면서 그 친구한테도 이 파트 공부해 와서 네가 설명해줘 라고 하고, 나는 이 파트를 공부를 해와가지고 내가 이 파트는 잘 설명을 해줄게. 그런 식으로 하면 서로에게 되게 도움이 되고 기억에도 오래 남을 거예요. 세법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들 많이 얘기하거든요. 동차생들이 합격하기 가장 어려운 과목인 반면에 유예생들은 가장 합격하기 좋은 과목이다, 그런 얘기를 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세법 같은 경우에는 시간 투입만 열심히 하면요, 그러면 점수가 아주 정직하게 비례적으로 나온다는 뜻이에요. 세법은 그렇거든요. 아주 정직하게 비례적으로 나와요. 이게 언어를 배우는 거하고 좀 비슷해요. 언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릴 때 배운 거 생각해 보시면 이게 개인차가 있긴 하죠. 누구는 좀 빠르고 누구는 느리고 그런 개인차가 있겠지만 누구든지 말은 할 수 있잖아요. 말은 누구든지 하죠. 그것처럼 세법도 개인차가 있긴 해요. 누구는 좀 빠르게 습득을 하는 경향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좀 느릴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시간이 지나면요, 계속 반복적으로 공부를 하면 누구나 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정확하게 해서 점수가 잘 나올 수가 있어요. 그게 세법이거든요. 근데 세법이 양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동차생들한테는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1년 정도로는 안 돼요. 유예생들 같은 경우에 1년이 더 있잖아요. 2년 정도, 이 정도는 가지고 공부를 해야지만 사실 개념을 정확하게 잡을 수가 있어서 이게 동차생들이 세법을 합격하기는 사실 정말로 어렵고요, 유예생들이 세법을 합격하기는 정말로 쉬운 과목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좀 끈기를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세법을 공부하면요, 세법의 실력이 확 올라가가지고 좋은 점수를 획득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학습 전략 마치도록 하죠. 도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